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디지털 컨텐츠 호모사피엔스라는 두 교수님의 강의에 대해서 소개할 최민기, 설재용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두 가지의 목차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최재분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고, 두 번째 강의 김용섭 소장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최재분 교수님의 호모사피엔스에 대한 내용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디지털 시대에서 중요한 플랫폼 기업이 있죠. 바로 알리바바 텐센트입니다. 이 알리바바 텐센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디지털 시대에서 적합하게 사람들을 잘 마케팅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 말하는 결론은 디지털의 미래의 주인공은 호모사피엔스라는 것입니다. 호모사피엔스란 그러니까 디지털에 적합해진 인간을 말합니다. 근데 저희가 왜 에피로쿠스 그런 사람들은 왜 굳이 안 넣나? 사피엔스가 바로 인류 시대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약간 미래의 기업 중에서 저희가 딱 하면 떠오르는 독점 기업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택시로 따지면 우버가 있을 거고, 호텔이면 에어비앤비, 금융이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그리고 방송하면 넷플릭스와 유튜브, 그리고 유통하면 아마존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자신만의 독점 기업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같은 경우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줍니다. 단 이 디지털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겠죠. 이것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있고 빅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인간의 욕망을 읽는 거,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들을 말하는데, 뭐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그런 저희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디지털 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월정액으로 살아남고 있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그 다음에 젠지 세대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밀레니얼 세대에 살고 있고, 젠지 세대에서 그 흐름에 따라 잘 따라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뇌를 좀 설명해 볼 건데, 뇌가 이제 디지털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뇌를 이렇게 사용해서 컨텐츠 능력을 만들고, 그로 인해 기업을 만들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유튜브가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진정성이 있었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서도 진정성을 담아 성공한 게 UD치과입니다. UD치과도 원래 그냥 다른 사람들과 신뢰가 없고 그냥 일반적인 치과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UD치과를 좋아하고 신뢰를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막 이거 해야 되나요? 하고 과소비를 소비자들은 모르고 말을 하지만 UD치과는 정직하게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감과 약간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UD치과가 잘 되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디지털에 노출되어 있으신 만큼 웹툰도 많이 보실 텐데요. 웹툰 하면 딱 떠오르는 사이트가 있죠. 바로 네이버 웹툰입니다. 이 네이버 웹툰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팬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외국 웹툰이나 한국 웹툰, 일본 웹툰이어도 모든 웹툰들은 다 네이버 웹툰으로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웹툰이 가장 디지털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한 사람들의 흥미도가 모두 네이버 웹툰에 쏠려있기 때문에 이제 곧 네이버의 주식도 오르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네이버 웹툰처럼 그러니까 즉 팬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이 팬덤을 만드는 비결은 킬러 컨텐츠입니다. 킬러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마음에 딱 꽂힐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말합니다. 근데 이런 킬러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험과 실력과 진정성과 세심한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김용섭 소장님의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섭 소장님의 강의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설재용입니다. 제목은 언컨택트 시대 디지털 콘텐츠의 위기와 기회인데요. 언컨택트란 비대면이고, 비대면은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대면 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차, 세탁, 회의, AR 신발 구매, 마켓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을 하지 않는 것 중에 유명한 게 스트리밍 콘서트, 라이브 콘서트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보는 겁니다.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외국 래퍼가 있는데 신곡 발표를 게임에서 했습니다.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랩에 관심이 많은 10대들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바타로 이제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걸 가상 세계에서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고요. 필로톤이라는 앱이 있는데 이 앱은 온라인 운동 서비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 못 가게 된 사람들이 필로톤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대면한 상태에서 같이 커뮤니티를 구축해 운동을 하는 앱입니다. 언컨택트는 우리 삶에 원래부터 존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삶에 적용을 안 하고 있어서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언컨택트를 하는 것 중에 뭐 줌을 이용한 재택근무랑 재택근무인데, 재택근무는 집에서 회사에 가지 않고 근무하는 것이잖아요.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은 성과주의가 되고 절대평가가 핵심적이게 됩니다. 또한 재택근무를 함으로써 좋게 되는 점은 회사의 자리가 남죠. 사람들이 집에서 근무를 하니까. 근데 그 남는 자리를 이제 남는 그 동이나 그런 데를 공유주택으로 이용해서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말고도 개인으로 또 돈을 수입으로 채울 수 있어요. 편리랑 안전은 저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에요. 편리하면서도 사람들은 안전한 걸 좋아하죠. 근데 그걸 비대면으로 채울 수 있어요. 그 다음 던킨 도너츠라는 회사가 있는데, 드라이브 스루라고 차를 타면서 매장에 들어가지 않고 차에서 주문을 해서 이제 바로 받아서 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이 첫 번째 기술력이고 두 번째 속도예요.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돌다 보면 나와 있으니까 바로 이제 받아서 차로 갈 수 있으니까 아주 좋고, 비대면이 하면 좋은 점이 사람이 필요한 부분과 사람이 불필요한 부분을 보다 잘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약적 사고에서 전방위적 사고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상 김용섭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